좋아. 여러분, 모두 여기서 나가세요. 그리고 너는 근처 학교에 다녀. 응.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았어? 응.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 어떤 문제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아시아 남학생들이 다가와서 여기 강간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안 가면 너 얼굴에 너클더스터를 때린다고 해요. 또 나한테 오러를 하라고 해요. 이런 일은 학교에서 여러 여자아이들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여자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생님들과 반계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당신도 아시겠지만 도시의 가장자리 프로그램은 바로 당신처럼 아시아인들에게 표적이 되어 이 특정 지역에서 그루밍을 당하는 어린 소녀들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묘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들이 당신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 경찰에 연락하셨나요? 네. 그리고 경찰의 반응은 어땠나요? 경찰이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네. 선생님 반응은 어땠어요? 누구나 학생들은 수업일 기준 15일 동안 저학 처분을 받을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이 조치들이 현지인의 사고방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아시아 남성들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영국 파키스탄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인도인이나 힌두교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회엔 문제가 있습니다. 힌두교도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백인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며 무슬림들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회는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사회는 그런 금기들을 다르게 봅니다. 사고에서 소아 성애자가 감옥에서 사적 응징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영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영국 교도소는 무슬림들이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슬람주의 선정가 로샨 암살레의 말입니다. 그는 무슬림들의 비난을 받고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변태나 이상한 사람들을 다루는 고유한 방식과 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 저 여자는 히잡이나 부르카를 안 썼고 곁에 아버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의 아버지는 딸이 남자들과 대화하는 거 신경 안 쓰네. 그래서 아무나 접근해도 된다는 거지. 가장 온건한 립스틱 무슬림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시 하셰이크가 예전에 트윗을 올렸습니다. 찾으면 포함하겠습니다. 그녀는 백인 여성은 성폭행당할 이유가 있고 무슬림 여성은 성폭행당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너는 그 대화를 할 준비가 안 됐어 라고 했죠. 그녀가 그 말로 무슨 뜻을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당신들이 딸들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겁니다. 당신들은 딸들에게 부르카나 니캅을 입히지 않아 그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꾸란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질밥이 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히잡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니캅이나 부르카라고도 합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꾸란에는 무슬림 여성들이 무슬림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질밥을 입어야 하며 그래야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아이들이 표적이 됩니다. 그녀가 말한 그런 변태들, 즉 14살, 15살 남자아이들도 이런 건 모를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 단어의 어원을 모두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적 관습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면 당신도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남성의 문제만도 아니고 홍콩인이나 중국인, 인도인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건 영국의 파키스탄계 무슬림 남성들입니다. 또 한 가지 불만은 남자들은 어디 있냐는 정입니다. 이 소녀들의 부모님들, 이 나이 또래의 소녀들의 부모님들은 완전히 다른 영국에서 자랐습니다. 그때는 신뢰가 높은 사회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영국은 예전의 영국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신뢰가 높은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딸들은 괴롭힘, 성추행, 술과 약물 도출, 학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모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형제, 동매의 자율방범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왓츠앱 그룹 만들기, 그렇게 어렵나요? 인종 상관없이 10, 15명씩 모여 그룹을 만들어 거리를 순찰하세요. 그러면 그들의 용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조직을 더 잘합니다. 자신들만의 문화와 가치관이 있다고 느끼죠. 그래서
서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못합니까? 네, 당신들이 일하느라 바쁜 건 알죠. 서구 남성들이 진보적 백인 여성들 때문에 무력해졌다는 불평이 있다는 걸 압니다. 네, 이해해요. 하지만 포기가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잃어버린 영역을 되찾는 것입니다.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약해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남자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실 남자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오빠든 남동생이든 형제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아버지, 삼촌, 여러 명의 형제나 주변에 좋은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그녀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 피가 끓어요. 그래서 젊은 아시아 남성들이 고급차를 타고 학교 밖에 서성거리면서 당신 같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겁주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겨우 13살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요. 매일요. 그리고 당국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들에게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무서워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이 어린 소녀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수천 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맞아요. 모든 문화도 똑같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범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 그들이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지자체에서 내보내는 선전 영상에서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좋은 놈인지 맞춰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이건 꾸며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기 내 산사가 있네. 나 가봐야겠어. 내일 봐. 나중에 봐. 네 말이 맞아. 그럼 어디 가는 거야? 봐, 백인 남자애들이 백인 여자애들을 괴롭히고 있어. 저리 가. 너 정말 유치하다. 말해줄 거야, 안 할 거야? 야, 그냥 가자. 얘야, 어디 가니? 잠깐만, 여기로 오지 않을래? 저리 가. 나 좀 내버려둬. 좀 맞고 싶지? 여기 올래? 얘야,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 괜찮아. 누가 착한 사람인지 맞춰봐. 네 말이 맞아, 아가씨. 우리한테 미소 한번 보여줘. 저는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웃어봐, 정말 죽여주네. 그만해, 친구. 미안해. 봤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건 진짜로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건 독일에서 어떤 깨어있는 미치광이가 여성에 대한 성폭행률이 급증했을 때 붙인 괴롭힘 방지 포스터를 떠올리게 해. 그래서 그들은 독일 남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백인 여성들을 보여줬어. 그리고 심지어 백인 독일 여성도 비백인 사람을 괴롭히는 장면도 보여줬어. 찾으면 첨부할게. 실제로 보여줄게. 이거 봐. 이건 경고야. 이 여성은 그 불쌍한 비독일인 남성을 괴롭히고 있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이 포스터를 그린 사람을 찾아보니 실제로 빨간 머리에 플러스 사이즈 여성으로 이 여성과 똑같이 생겼어요. 세상에. 네네, 맞아요. 그녀가 이 포스터들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가 다뤄야 해요. 우리가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왜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범죄율이 이렇게 높은 걸까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회학적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강한 가족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의 행동. 우리는 이 용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요? 이 소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 소녀들의 삶에는 강한 남성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유감이지만 당신들의 사회는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쇠퇴 중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식자는 가장 약하거나 병든 존재를 사냥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에는 강한 남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게 그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발소, 전자담배 가게, 택시, 케밥 가게. 이곳들이 바로 주요 거점입니다. 딸이나 심지어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낸다면
그런 곳에 보낸다면 바보입니다. 자녀의 활동을 지켜보지 않는다면 바보입니다. 이해합니다. 정말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누군가 부모가 되는데 설명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걸 모르지만 자녀의 삶에 꼭 관여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경찰은 전자담배 가게가 학생들을 노리는 그루밍 범행의 위장업소로 쓰인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위험하고 끔찍한 포식자입니다. 좋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토니 이크발이라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자신의 가게 뒤쪽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로요. 그리고 술이랑 THC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소아성애자였어요. 그는 명백히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아이들, 특히 학생들을 유인해서 성적으로 학대하려고 했다고 믿으시는 거죠. 100% 맞아요.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는 이전에 브롬리의 헤이지에서 전자담배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그리고 16살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그래 좋아 나를 위해 4일 동안 일할 수 있어 16살인 너에게 180파운드를 줄게 라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를 전혀 몰랐는데도요. 그리고 그녀는 첫날에 4시간 동안 일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둘째 날 그녀가 왔을 때 그는 바로 그녀에게 노골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껴안고 키스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녀는 같은 날 그 일을 신고해요. 그가 그녀의 엉덩이를 잡자 그녀는 가게에서 도망치며 큰일 났다,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요. 이 소아성애자는 이미 다른 가게에서 비슷한 혐의로 보석 상태였는데도 두 번째 가게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헤이스의 그 가게 사건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그 가게를 닫았고 아마도 이전에 일어난 일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자신의 의도를 계속 이어갔어요. 토니 이크발 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위험한 범죄자예요. 그는 에린에게 한 일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에린과 다른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는 자신이 한 일에서 잘못한 점이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정말 비열하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해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까 봐 얼마나 걱정되시나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저는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믿어요. 그분들이 자신이 피해자인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자신을 탓하며 나서지 못한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까 봐 정말 걱정돼요. 내가 거기에 간 게 잘못이었어.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런 것들을 받고 있다면 항상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니까요. 그 아이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몰라요. 그들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나쁨의 스펙트럼, 뭐가 덜 나쁘고 뭐가 정말 나쁜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들은 살아가면서 배워가는 중이에요. 어른들의 역할은 그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해자들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악한 가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근에 테러범들에게 사형제를 다시 도입했어요. 그걸 반대하는 선전도 많이 벌어지고 있죠. 사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많은 테러범들을 감옥에 수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사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테러범들을 다시 돌려줘야 했죠. 사형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서구 좌파는 그 어느 나라에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레바논, 시리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집트, 소말리아, 수단, 알제리, 카메룬, 콩고, 티니지, 미국, 일본, 이스라엘. 일본도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도 사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거의 사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높은 사회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인간 사회의 정점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일본에도 다른 문제들이 있죠. 출산율이 낮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은 하지 않지만 서구처럼 혼란에 빠진 사회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사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구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리고 20세기에 걸쳐 만들어낸 사회는 그들의 원주민들을 문명화시킨 사회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우리는 이제 충분히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5년만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왜 죽여야 하나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적대적인 제3세계 문화, 문명적으로 최소 200년은 뒤처진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도로 문명화되고 신뢰가 높은 서구의 번영한 사회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몇 가지 문화적 특성, 문화적 습관과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백인들이 아이들에게 술 주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그리스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인입니다. 영국에도 여전히 아동 성범죄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동 피해자의 85%는 백인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아동 대상 성범죄입니다. 그것은 놀이터에 몰래 앉아있는 혼자 있는 아동 성범죄자로 주변을 매우 두려워하고 아주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문화적 형상으로 그들은 번갈아 피해자를 공유하지만 다른 아동 성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문화마다 악이 있고 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모든 이에게 적용될 보편적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출신에게 강간죄로 5년형을 경고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범죄자들의 악행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서구 사회와 그 사회의 아버지들, 남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심으로 말해서 남자 10명, 15명으로 그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10명이나 15명이서 함께 돌아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감히 시도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동네 자율 방범대만 있으면 돼요. 루퍼트 로우의 에너지가 정말 좋아요. 이 트윗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강간을 방조하느니 차라리 인종차별주의자나 이슬람 혐오자로 불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강간 조직 조사에서 보고 들은 것들 이후로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는 옳아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남자들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자유주의 여성들이 항상 우리를 공격한다거나 우리가 감옥에 갈 거라는 이런 변명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말이죠. 이런 위협들이 남자를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남자이고 무언가를 보면 제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불 속에도 뛰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아는 이웃이 13살이나 14살 여자아이라면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크게 다치거나 나중에 법 집행기관에게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뛰어듭니다. 우리는 그런 남자가 다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자들이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죠. 하지만 의자든 뭐든 잡을 수 있는 걸로 맞서 싸우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맞서 싸우세요. 불량배는 반격을 받지 않을 때만 대담해집니다.